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국회 보시면 정말 잠이 안 오시죠? 정말 답답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어떻게 저런 국회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걸 합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가 제대로 된 일들을 못 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 뭔가 이런 민생을 좀 돌보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자, 한동훈 대표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냈던 게 바로 위메프 사태입니다. 네네. 제일 먼저 페이스북을 통해서 위메프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간첩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또 사각값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그동안 해왔죠. 정말 민주당은 1도 관심 없는, 민주당에서는 하나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또 국민의 내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었던 문제에 대해서 이슈를 탁탁탁 던진 거죠. 왜 이런 이슈를 던졌을까요? 결국은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당의 장점을 지금까지는 여당이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당이 탁탁탁 치고 나가야 되고 이런 이슈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입법적으로 방해만 계속할래? 지금 민주당은요, 뭐만 특탄의 대책밖에 없어요. 특탄의 대책. 특검하고 탄핵밖에. 어우, 새로운 조언이에요. 또 그러니까 특탄의 대책. 대책을 만드는 게 아하. 특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야당 입장에서는 뭘 보여줘야 돼?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가? 우리한테 집권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집권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어떤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해결 방안이 있다. 그게 맞다. 이런 걸로 국민들 그걸 설득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렇죠. 기승전 특검, 기승전 탄핵이잖아요. 이런 정당한테 어떻게 정권을 맡기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만에 하나 진짜 1000만 분의 1로 그 민주당에서 국회 대통령이 나오면요. 네. 그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이냐? 192석을 보유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와, 그런데 어마어마하네요. 그 진짜. 대통령 진짜 1억 분의 1, 100억 분의 1, 조분의 1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된다. 이재명 같은 사람이 192석을 가진 그러한 여당을 가진 그런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딱 1년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제 2027년 대선에 이재명이 정말 100조 분의 1로 네네. 당선된다고 치면 네네. 그 대통령과 192석의 여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2027년 5월부터. 왜냐하면 아유, 5월에 끔찍해. 대통령 취임하니까. 네. 그다음 총선은 언제냐? 2028년 5월 4월이에요. 4월이잖아요. 네. 그런데 2028년 5월에 국회의원 23대가 시작이 될 거니까 그 정도면요. 1년 동안에 네. 이재명 대통령은 192석의 여당 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이미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정도인데 여의도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도 저 정도인데. 정도인데 진짜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국민들은 진짜 소름이 쫙쫙쫙 끼치기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라도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 스탠스를 바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거에 대비돼가지고 한동훈 대표는 일일이 이재명이 어쩌고 또 재판 거래가 어쩌고 그냥 사안사만 나오는 것마다 그러고 있습니까? 그렇지 한마디도 안 해요. 그렇지 않고요. 네. 지금 Q10 같은 게 그 TMF 사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네.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게 미지급 대금이 1조 2천억에서 1조 3천억으로 와. 추산된다고 그랬어요. 1조 3천억이요? 네네. 그런데 그 와. 피해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데서 봤습니까? 네. 티몬 위메프에 입주한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입니까? 소상공인들이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피해도 내가 1,500만 원 들여가지고 부모님이랑 효도 여행 가려고 그랬는데 그 돈 날렸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비자들은, 피해자들은 1,500만 원, 2,000만 원 이것도 굉장히 큰 돈이지만 네. 소상공인들은요 그게 몇십 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방통위원장 임기 시작하자마자 탄핵한다고 그러고 그다음 뭐 한다라고 또 특검한다고 그러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너무 대조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저는 다음 주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여론조사 이제 딱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벌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조만간 뭐 제가 보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누가 대선에서 뭐 유리하냐 이런 거 이제 여론조사 결과 오늘 아침에 나왔던데 조만간 골든 크로스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정 변호사님 그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조금 솔직히 조금 졸렸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 하시면 제가 잠이 딱 깼습니다. 2027년도에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그때 이재명 대통령 되는 정당과 192석을 가진 여당 뭘 할까? 저는 할 수 있는 거 다 할 것 같아요. 정말 본인들이 꿈꿔왔던 헌법 개정, 사회주의적인 요소에 대한 헌법 개정, 기본소득 뭐 등등 아주 대한민국을 그냥 통째로 저는 다 바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 국민들은 한 번 경험했지만 정말 두 번도 경험하기 싫은 그런 나라에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열심히 또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바로 이겁니다. 단적인 예로요. 얼마 전에 일본도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네. 서울 은평구에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조금의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두 자녀를 두는 아빠를 흉기로 찔러서 사망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요, 이게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그 일본도를 가지게 된 배경이 뭐니까 도검류 같은 경우는요,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요. 3,000원 주고 파출소 가서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이 가질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계속 가질 수 있대요. 갱신 안 해도 된대요. 계속 가질 수 있대요. 그래서 사실 국회 법사위에서 이 법이 이미 지금 발의가 됐답니다. 김용판 의원이 이미 지난 21대에 도검 규제 법안을 발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난해 6월 달에 경기도 광주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 주차 문제로 해서 사람 101cm 되는 일본도 휘둘러서 사람 숨지게 해서 그래서 이 도검류 가졌을 때 한 번 가지면 그냥 영원히 가지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걸 갖다가 다시 소지 여과를 갱신하도록 하고 소지자의 정신질환이나 범죄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그것도 계속 살아있는데 근데 법사위가 어떤 법사위입니까? 정청래 법사위가 이거 하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입법이 안 됐대요. 결국 이 법사위가 생 XX를 하는 바람에 네네. 이 법이 입법이 안 됐다는 거예요. 네네. 그 김용판 의원이 경찰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누구한테 그거 하겠습니까? 결국은 신고를 경찰이나 구청에다가 해야 될 텐데 네.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국회의원 그 김용판이니까 네. 전 김용판 의원이었죠. 의원이 네. 이걸 갖다가 당연히 이제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민생 같은 데는 관심이 없고 그 도금 소지 허가증 제가 총포 도금 화약법 찾아가지고 딱 봤더니 필요 서류가 3개예요. 운전면허증, 도검류 출처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샀다. 그것만 내면 되고요. 하나 더 내면 돼. 뭐냐면 그 증명사진. 그것만 내면 그 칼을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칼을 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짓을 해도 모르는 그런 칼을 소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 일본도를 왜 가지고 있습니까? 그 긴 거를. 뭐 장식용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 갈면 완전히 네. 저거 정말 이만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칼날이 15cm 이상이면은 그게 허가가 필요한데 네. 그때 사용됐던 그 칼날이 75cm인가 그래요. 그거는 진짜 우리 사극에서만 봤던 그러한 칼을 갖다가 휘둘렀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때 그 사고가 11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네. 밤 11시 반에.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담배 피러 피해자가 담배 피러 내려갔다가 졸지에 어떤 미친 사람이 휘두른 칼에 그야말로 생명을 갖다가 이룬 건데 그 가족들은 뭐가 되겠어요? 네. 졸지에 아빠가 원래 뭐 요즘은 안 되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담배 집에서도 많이 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또 이제 바가지 긁고 막 그러니까 또 요즘은 또 집에서 필 수 없으니까 그래도 담배 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한 대 이제 피고 그 다음에 빨리 들어와서 자야지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구멍 같은 것들을 정치인들이 하나씩 메꿔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구멍을 키우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또 이 간첩법도 그렇습니다. 1953년에 우리 형법이 정해진 이후에 간첩의 규정을 적국에 이롭게 하는 즉 북한만 규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정이 안 됐어요. 근데 사실 이거 개정하려고요. 지금 현재 야당 의원들도 많이 주장을 했었고 네네. 이 적국을 외국으로 바꿔야 된다. 네. 이런 주장을 이제 해서 입법도 많이 됐습니다. 많이 이제 법안도 많이 올라왔고요. 근데 이거 결국 국회가 이걸 통과시키지 않았어요. 특히 누가 통과 안 시켰냐? 지금 민주당입니다. 네. 이걸 한동훈 대표가 직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당시에 자신들이 이런 법을 통과 안 시켰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번에 바로 군 정보사 사건에서 아주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네네. 이게 우리의 정말 블랙 요원들, 우리의 정말 이 안보 전사들을 다 팔아먹었는데 결국은 공문서 유출, 기밀 유출 이것만 가지고 지금 처벌되잖아요. 그게 형법 98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네. 적국에 간첩한 자는 이러이러하게 처한다, 네.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이 아니고 적국이에요. 그런데 저는 생각해봤어요.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지금 조국 대표 같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 일본이다, 일본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네. 일본이겠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 중국인데요. 네. 그런데 그 중국에 싱하이밍 대사한테 가가지고 쉐쉐쉐쉐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네. 그때 싱하이밍 대사가 이런 A4 용지 쫙 꺼내가지고 훈시를 했는데 네.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사람이 당대표인 정당에서 이 적국을 갖다가 바꿔줄까요? 저는 이런 일들을 정말로 이제 민주당이 이러이러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국민들한테 널리 전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안보와 경제와 또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우리가 법적 미비점들을 빨리빨리 고쳐주고 하는 게 국회의원들 우리가 세비요. 1년에 1억 5천만 원씩 주고 거기 보좌관들 9명씩 배치고 그다음에 사무실 주고 차 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거 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주구장창 그냥 특검 탄핵 이것만 해주고 지금요 22대 국회가 들어와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민생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네. 조금 전에 지금 25만 원 지원법이 야당의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조금 전에 통과됐어요. 자, 17조나 되는 예산에 들어가는 거를 그냥 자기들 단독으로 통과시킵니다. 네네. 그리고 생색내요. 어차피 거부권 행사돼서 안 될 거다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정말 이렇게 돈술궁리만 하고 더군다나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안보에 필요한 법들은 다 그냥 썩어 문드러지게 놔둬버리고 이게 바로 지금 현재 민주당의 모습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저런 정당이 수권 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냉철하게 판단을 갖다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 지금 대통령 또 됐잖아요. 아, 지금 난립니다 거기 지금. 지금 우리나라가 남미 같은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남미는 어떤 나라냐? 분단된 나라가 아니에요. 남미가 뭐 베네수엘라가 뭐 남북으로 갈려가지고 전쟁하다가 휴전한 상태입니까? 네. 우리는 훨씬 더 지금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는데 간첩들이 드글드글 대고 있고 그다음에 안보는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고 심지어 정보사에서 그 블랙 요원들 네. 처형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사포로 처형됐다는 이야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로 그거는 그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름 모르게 순국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네. 진짜 우리는 미안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제가 국정원을 이제 좀 자주 찾는데요. 국정원을 가면 국정원 바로 입구에 가면 옆에 그 비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별이 지금 제가 저번에 가서 본 게 10개인가 뭐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이 이렇게 벽에 붙여 있어요. 네네. 추모하는 별이. 제가 그래서 이게 뭡니까라고 물으니까 바로 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이름 없이 간 우리 요원들, 이름이 없는 요원들, 그 사람들을 이 별 하나로 다 해서 이제 벽에 붙여놨더라고요. 네네. 저게 바로 이제 우리 최전선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저렇게 추모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분들요 이름도 없습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네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 분들의 어떤 이 안전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하기 위해서 이거 법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2018년도에도 이거 한 건당 100만 원 주고 팔아넘겼어요. 정보사 이 간부라는 사람이. 네네. 근데 처벌요 4년 받았고 지금 출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하는 거예요.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네. 간첩으로 했으면요 최고 사형입니다. 아니 못 나와요. 그러면 이거 함부로 시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네네. 완전 자기 인생 망치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처벌하니까 돈 좀 챙기고 한 재수 없어 잡히면 한 3, 4년 살다 나오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정말 목숨을 건 우리 블랙 요원들이 정말 이 적진에 들어가서 정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사지로 몰아넣는 이런 상황들을 법을 개정하지 않고 무슨 뭐 맨날 대통령 탄핵만 한다고 저지랄 하고 있으니 죄송합니다. 이 말을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그거는요. 돈 받고 살인한 거랑 똑같아요. 네. 그 명단 넘어가면 잡히면 그 사람들은 북한에서 고사포로 쏴서 죽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국정원에 있는 그 안타까운 별들이 잘못하다가 졸지에 막 2배, 3배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게 걱정이 됩니다. 이름 없는 우리의 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참 앞에 첫 번째 주제 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려다가 못 들었는데 지금 이제 새로운 신임 정책위원장 김상훈 의원 네네. 사선이죠. 대구 지역 출신 의원입니다. 행정고시 출신이고요. 김상훈 의원이 이번에 이제 지명이 됐습니다. 네네. 다음 주에 아마 정책위 의장을 하면서 이제 저 의총에서 뭐 통과되면 할 건데 뭐 개파색이 옅은 분으로 알려지고 있고 꽤 정책적으로는 이제 전문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행정을 많이 네. 하셨던 분이니까 그 다음에 저렇게 정책위 의장을 선임한 것도 저는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왜냐하면 노골적으로 친한이라고 그 거명되는 분들을 임명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더 편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또 불필요한 잡음이 막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능력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TK이시고 하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잘 선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기 우리 지호님도 이제 아마 전략 쪽에 그런 좀 담당을 하실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홍영님 여의도원장 뭐 유임된다는 지금 뭐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지명직 최고위는 김종혁 이제 당협위원장이 아마 맡을 것 같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좀 당이 좀 전략적이고 좀 더 적극 이렇게 어떤 이 상황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이렇게 요직에 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